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럴 치과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수석원장 박승주입니다. 치과 진료 유형별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총정리,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지난 충치 보존, 보철 치료, 그리고 치주 질환에 이어서 오늘은 임플란트 편입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씹는 기능과 잇몸 건강 그리고 장기적인 구강 관리를 함께 고려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실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이유와 장점은 무엇인가요? 치아가 빠지면 주변 치어가 움직이거나 씹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심하면 얼굴 라인이나 턱뼈 모양에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면서 자연 치아와 유사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틀니나 브릿지보다 유지 관리가 쉽고 뼈를 자극해 잇몸뼈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는 단순히 빠진 치아를 채워 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강 건강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많이 아픈가요? 마취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국소 마취를 또 잘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면 마취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시술 중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통증 자체보다는 막 드릴 소리나 이런 분위기, 진동 이런 것 때문에 긴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시술 전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미리 마음을 안정시키시면 실제 통증은 거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면 언제부터 식사가 가능한가요? 임플란트 시술 당일에는 부드럽고 미지근한 음식 정도만 좀 드시는 걸 권유드려요. 아무래도 마취가 풀리기 전으로는 뜨거운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은 피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보통 잇몸이 어느 정도 아무시고 고정이 안정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임플란트 보철, 머리가 올라가실 때까지는 반대편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도 있나요? 잘 붙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요즘 임플란트 성공률이 매우 높지만 우리 발음과 달리 아주 특정 조건에서는 골 유착이 제대로 안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흡연을 하신다거나 잇몸 질환, 뼈 상태가 원래 좀 많이 안 좋았던 경우 혹은 염증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가 제대로 붙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신질환도 꽤 큰 영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조절이 안 되는 당뇨병 또는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 또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시술 부위에 염증이 좀 생기거나 그러면은 임플란트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이 좀 지속되거나 뭐가 흔들리는 느낌이 좀 있거나 잇몸이 부어서 고름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들은 바로바로 정밀하게 증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은 CT로 미리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는 뼈 이식도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없이 잘 마무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 준비와 검사는 어떤 것을 하나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수술 전 준비라고 한다면 일단 구강 내 염증을 정리하고 스케일링이나 깊은 잇몸 치료 등 기본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전신질환이 있으시다면 수술 전에 이게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지 잘 조절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T 촬영을 포함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신경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야 안전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혈액 검사도 하셔서 감염 위험이나 치유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성장기에는 턱뼈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보통 만 17에서 18세 이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령층은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전신 상태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90세 이상도 시술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 철저한 평가와 준비를 하시면 대부분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뼈가 부족하거나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요?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CT를 찍어서 어느 부위가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뼈 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 같은 보조적인 치료를 통해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특히 상악음리, 위의 치아들은 발치된 지 오래되면 상악동 함기화라고 상악동이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먼저 치주 치료로 잇몸 치료로 염증을 좀 제거하고요. 잇몸 건강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염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임플란트를 하면 실패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순서를 차근차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잇몸 치료 후에도 잇몸 두께가 부족하거나 균형이 안 맞으면 연조직 이식으로 보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초 치료를 충분히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 붓기, 출혈은 어느 정도가 정상인가요? 임플란트 후 통증은 보통 수술 당일과 다음 날이 가장 강하고 진통제로 조절 가능한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2, 3일 지나면 점차 통증도 줄어들고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뭐 정상 생활이 가능한 게 일반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붓기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2, 3일째가 가장 많이 붓고 이후에는 빠지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상악보다 하악이 붓기가 덜한 편이라서 부위에 따라 붓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은 미세하게 침 삼킬 때 피맛이 좀 나는 정도가 정상이고 꺼즈로 30분, 1시간 정도 압박하면 대부분 멈춥니다. 하지만 피가 계속 흘러나오거나 덩어리지는 출혈이 지속되면요, 치과에 한번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통증이 이제 감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심해지거나 붓기가 3일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기 대응이 중요하시니까 가능한 빨리 치과에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플란트 자연 치아와 똑같이 관리하면 되나요?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플란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치아랑 너무너무 비슷하죠. 그러나 뿌리 주변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도 초기에는 통증을 잘 모르거나 티가 좀 덜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보다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주변 잇몸은 염증이 생기면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어서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칫솔질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임플란트는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음식물이 조금 더 잘 낍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 같은 보조용품을 사용하셔야지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쓰려면요, 정기검진이 가장 기본이에요. 보통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면은 잇몸 상태도 확인하고 임플란트 보철의 나사 풀림, 아니면 보철이 파절된 거, 이런 마모 등 이런 것들을 조기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만성질환이 있어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만성질환이 있더라도요, 대부분은 조절만 잘 되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은 수치가 안정적이면 큰 문제 없이 다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면 치유가 느려지거나 감염 위험이 높아지니까 수술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협진이 필요합니다. 약 복용 여부나 혈액 검사 결과도 확인해서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질문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술 과정부터 회복, 관리 방법까지 이해하시면 임플란트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훨씬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아 교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4부에서 만나요. 안녕! 교정 치료 얼마나 걸리나요? 나이에 따라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성인이 되면 교정하기에는 좀 늦은 게 아닐까. 교정하면 얼굴, 턱 라인도 바뀌나요? V라인 가능할까요? 요즘은 보이지 않는 교정 장치부터 다양한 맞춤형 옵션까지 있어서